오케이,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라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오전 2시 21분 지난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저는 우피입니다. 다시 제 이제 본업 시즌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좀씩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이제 매일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조금씩 이제 텀이 늘어나야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본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개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헤드로 잡은 거는 한동희 선수 1루에 대한 서튼 감독 이야기가 짧게 있었는데, 사실 뭐 항상 관심사 중에 한 개죠, 한동희 선수의 포지션 문제는. 그래서 이 얘기를 짧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프링 캠프 이제 그 1기가 끝났습니다. 1차 이제 스프링 캠프가 끝났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나원탁, 이태현, 조세진, 한태영, 장두성 선수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동희 선수 포지션 문제와 함께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제 1루 포지션을 누가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와 함께 또 정훈 선수가 원래 1루수니까 그 얘기도 조금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서튼 감독의 한동희 1루 전향 가능성 없나요? 라고 스포츠 서울에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쭉 이제 보면은 서튼 감독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대놓고 물었다. 한동희를 1루로 전향시킬 생각이 없냐고. 서튼 감독은 한동희가 1, 3루를 병행할 수 있으면 팀과 개인에게 모두 플러스 요인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인즉슨 이제 이미 구상 중이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1루와 3루를 훈련을 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모범 답안이죠. 1루와 3루 병행할 수 있는 팀과 개인에게 모두 플러스 요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감독 입장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서튼 감독의 이 약간 능구렁이 같은 인터뷰 스킬을 좀 좋게 칭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1루로 전향을 할 겁니다라고 해도 안 되고요. 1루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안 되고, 1루와 3루를 병행하면 모두에게 좋다가 뭐 베스트 답안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면은 이제 이어지는 서튼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한동희가 1루수로 나서면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구장 상대 투수에 따라 수비 라인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팀의 플러스 옵션이라면서 3루수로서의 한동희도 나쁘지 않다. 송구 동작이 크다는 의견도 있지만 더블 플레이 할 때 보면 짧고 빠른 송구도 할 수 있다. 경험을 더 쌓고 기복을 줄이면 국가대표 3루수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한동희가 시책할 때는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푸더크가 무뎌질 수밖에 없다. 동희는 시즌 중에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또 뒤에 이어진 얘기를 좀 하고 제 코멘트를 보실 건데, 그리고 지난 시즌 4월 폭격 이후에 이제 내리막을 계속 탔는데 체력 요인을 또 얘기를 했어요. 서튼 감독은 한동희가 포지션 변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꾸준함이라면서, 그라운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프로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즉슨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날렵해진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봐도 굉장히 날렵해졌고, 딱 봤을 때 턱선도 나오고 지금 배도 살이 거의 없고 정말 이상적인 몸으로 지금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결국은 서튼 감독이 한 얘기들 보면은 꾸준함, 철저한 자기관리, 이게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살 빼야 된다. 살 뺀 거 다시 찌면 안 되고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제가 한동희 선수 이제 3루 안 되겠다고 얘기했던 게 어떤 시점이냐면, 스튼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 스위치할 때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너무 심하게 좁아져가지고, 작년에 여름부터 살이 많이 찌면서 범위가 너무 심하게 좁아져가지고 서튼 감독의 말대로 발이 못 따라가서 당연히 잡아야 될 타구를 못 따라간 경우가 굉장히 눈에 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3루가 불가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독하게 살을 빼고 몸 상태가 날렵해지고 이제 발이 다시 빨라졌겠죠. 그렇다면 한동희 선수가 3루를 충분히 봐도 됩니다. 이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게 결국은 올 시즌에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거예요. 지금의 몸 상태를 시즌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동희 선수는 3루로 주주 포지션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뭐 상급 수비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몸 상태를 잘 유지를 해도. 하지만 이 정도의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3루에서 중간 정도의 수비만 해주면 팀으로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희 선수는 이 몸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포지션은 그 몸이 유지된다면 3루가 주 포지션인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동희 선수가 물론 이제 1루수를 같이 보는 건 당연히 팀 입장이 좋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내야 조합이 가능해지거든요. 뭐 김민수 선수도 뭐 쓸 수가 있고 이제 휴식 차원에서, 네, 그리고 박승욱, 이학수 선수 같은 이제 선수들도 이제 후반부나 이런 수비를 조여야 되는 상황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조합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팀의 사실 내야수 구성이 수비가 단단하진 않거든요. 현재로서 뭐 3루수 한동희, 유격수 노진혁, 2루수 안치홍, 1루수 정훈이라고 쳤을 때 사실 3루, 유격수, 2루수 전부 다 수비수가 뛰어난 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경기 후반부나 특히 그 땅볼 유도가 많은 투수가 선발일 때는 아마도 그 한동희 선수가 1루로 가고 이학수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가고 뭐 그런 포메이션이 많을 거예요. 3루수로 그 노시안 선수래. 네. 노진혁 선수가 나오고 또 2루 자리에도 박승우 선수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수비적으로 가장 단단히 좋을 수 있는 키스톤은 유격수, 이학주, 이루수, 박승욱인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학주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지난 시즌에 사실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 여름 이후부터는 이학주 선수가 굉장히 건실한 수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사실 타격에서는 정말 개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시즌 수비에서는 이학수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근혁 선수도 이루수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비를 했어요. 유격수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수비 자체가 막 뛰어난 선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를 조였을 때 결국은 한동희 선수가 1루로 갈 수가 있어야지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완전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한동희 선수의 몸 상태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기사 말비에 그러고 보니 투수로 했더니 이어도 신인 시절 3루수였다. 아니죠. 이어 선수는 2010년까지 3루수였습니다. 기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데뷔 9년 차까지 3루수였는데 신인 시절에는 3루수라니. 네, 업데이트가 잘 안 되신 것 같은 기자님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얘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명의 선수가 일단 1차 캠프 끝나고 귀국을 하게 됐어요. 나원탁, 이태현 투수, 한태양 내야수, 조세진, 장두성 외야수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뭐 원래 예정돼 있던 그런 컷오프였습니다. 1차 캠프 마치고 2,000원 모일 때 몇 명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리고 이런 스케줄이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일단 해당 선수들은 17일 스프링 캠프가 열리고 있는 장소인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해 공항으로 귀국을 한다. 이들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9일부터 김해 상동구장에서 진행 중인 퓨처스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단은 2차로 열리는 일본 전지훈련부터는 컨디션 등을 고려해 실전 경기에 나설 선수들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먼저 한국으로 온 선수들도 같은 이유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전 경기에 나설 선수들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라는 말은 이제 2차 캠프 때부터 그 연습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을 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선수의 면면을 보면 일단 한태양, 조세진 선수는 5월에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전 경기에 나설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죠. 예, 그리고 유이한 그 신인 선수로 주목을 받던 이태현 좌완 투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직은 조금 그 바로 실전에 뛰기에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장두성, 나은탁 선수는 왜 빠졌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머지 한태양, 조세진, 이태현 선수는 사실은 실전 경기를 나서지 않을 이유들이 다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장두성, 나은탁 선수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컷오프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은탁 선수는 퓨처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투수로서 냈었는데 좀 먼저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장두성 선수도 굉장히 지난 시즌 임팩트 있는 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그 워낙 발이 빠르다 보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우리 팀 중견수 요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주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작년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장두영 선수 그냥 뛰면 된다고 판단을 안 하고, 왜냐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한 것도 5대5가 되는 선수고, 지난 시즌 실제로 아주 평범한 2루 땅볼에 세이프가 되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가 분명히 있는데 좀 빨리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실 2명의 선수가 좀 조기 귀국을 하게 됐는지는 뭐 알 길은 없지만, 일단은 좀 뭐랄까 그
개막전 엔트리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뭐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캠프 기간 동안 실전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위주로 이제 개막 라인 명단을 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사실 우리 팀에 자리가 굉장히 없어요. 이제 외야는 특히 네 투수 자리도 굉장히 뭐 지금 박이 터지고요.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윤성빈 선수가 컷오프가 되지 않고 이제 2차 캠프까지 넘어간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윤성빈 선수의 그 사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좀 애증의 선수, 애증이라기보다는 애의 선수죠.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그런 선수인데 좀 사진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몸이 딱 봐도 굉장히 좋죠. 몸 관리가 너무 지금 잘 돼 있고 본인이 이건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영혼까지 털린 표정이긴 한데 얼만큼 윤성민 선수가 지금 진지하게 절실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 사진에서 느낄 수 있고, 이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얼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성빈 선수가 저는 컷오프 되지 않았던 거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차우찬 선수도 컷오프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신인 김민석 선수도 컷오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루수 초격전지 얘기로 이어갈 텐데, 네, 말 그대로 초격전지입니다. 예, 일단은 이대호 선수가 빠지면서 지명타자 자리가 비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명타자 1루 자리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흥식 수석 코치가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경쟁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뜨겁다. 가진 게 많은 신인급 선수가 지비에 창장세가 눈에 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라고 자신있게 말했고, 박흥식 수석 코치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1루가 가장 경합 중이라면서 이대호가 은퇴해서 무주공산이 됐는데 확실한 주인이 없다. 다른 말로는 실력 검증에 따라 누구든 1루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정훈 선수가 가장 뭐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 시즌 타격에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일단 수비적인 측면, 특히 포구에서는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1루수로서 일단 가장 영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면은 일단 보여준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한동희 선수라고 하는데, 박흥식 코치와 수성 감독 모두 한동희가 1루로 병행할 수 있는 팀의 공수 짜임새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한동희 선수가 주전 1루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동희 선수가 1루를 두 번째로 많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전준우 선수도, 네, 외국인 1루수, 포화 상태인 외야도 1루수 고민이 키운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스포츠 소위 기사인데, 여기서는 외야수 자리에 외국인 타자 잭렉스에 전준우가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롯데 상황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전준우 선수보다는 일단 고승민 선수는 무조건 외야 한 자리를 받고 시작을 할 거고, 황성빈 선수도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렉황고가 외야를 먹고 들어갈 거고, 전준우 선수가 지명타자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네, 고승민도 외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이죠. 이미 외야의 주인입니다, 사실. 네, 우리 팀 상황에서는. 네, 근데 결국 그럼 전준우 선수가 세 번째로 1루수를 많이 보게 될까? 지명타자와 1루수와 자익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또 안건수, 김민석 선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안건수 선수는 즉시 전력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명확히 보여준 게 있고, 수비에서 워낙 안정적인 모습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안건수 선수가 일단 제4의 외야수로 증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왜냐면 안건수 선수는 어차피 1년만 현재로서는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장 보여준 게 많은 즉시 전력 선수인 안건수 선수, 특히 공수에서 기량이 검증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의 외야수에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건수 선수가 스타팅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성 선수가 이번에 먼저 컷오프가 된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결국은 비슷한 롤인데 안건수 선수가 종합적인 능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자타 대타로서 또 활용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컨택트 능력이 잘 보여준다면. 그리고 워낙 이제 실력이 높은 유망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캠프에서의 그런 경험 많이 쌓게 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보면은 그 안치홍 선수나 전준우 선수도 잠재적으로 1루수 후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준우 선수는 잠재적이 아니고 대놓고 1루수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치홍 선수도 가끔 1루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경기 후반에 이제 수비를 잠그는 포지션일 때, 그러니까 유격수, 이학주, 이루수, 박승욱 체제가 들어간다면 거기서 결국
이제 3루수, 1루수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안치홍 선수가 1루로 갈 수도 있고 한동희 선수가 뭐 휴식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치홍 선수 충분히 1루로 가는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근수 코치는 공격력 극대화한 수비 강하냐에 따라 라인업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올해 여러모로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고 웃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야구를 보게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에 따른 선수 기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또 그 그라운드에 서 있는 선수들 내에서 포지션 변화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들어오고 나오고 이 벤치 멤버가 들어가면서 또 바뀌는 부분도 계속 생기고 이런 경기가 올 시즌 내내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루에 일단 1순위 주인으로 꼽히는 정훈 선수 얘기가 조금 있는데 스포츠 동화 기사고 일단은 뭐 22년부터 1루수로 이제 꾸준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22년에 100경기 선발 94경기에서 네, 796.2이닝 네, 뛰었고 작년에는 77경기 선발 74경기에서 614.2이닝 소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뭐 2년 동안 주전 1루수로 뛰었고 사실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줬고 지난 시즌 타격에 좀 부진해서 22년 타격에서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비 범위도 가장 넓었고 그 다음에 안정적 포구도 좋았고 특히 포구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정훈 선수 특유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스트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괴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타격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 어메이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수비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니 저걸 저렇게 잡나 싶은 네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튼 1루수로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예 1루 수비수로서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한동희 고승민 전준우의 1루 가등선을 좀 더 타진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고승민 선수는 원래 2루수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또다시 1루수로 돌리는 연습을 굳이 구단에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라는 게 사실 뇌피셜로 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또 1루수로 테스트를 한다?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제 우익수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1루 연습을 시킨다? 사실 그럴 이유가 없고 사실 뭐 물론 아직 풀타임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고승민 선수의 육수 자리를 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우리 팀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굳이 이런 짓을 할까 팀에서 고승민 선수 육수 자리를 일단 확고히 해줘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격 능력을 더욱더 발산을 하지 수비로서 이런 혼란을 주는 건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리고 뭐 김민수, 이호연 선수도 1루수를 또 병행을 하겠지 아무래도 그 멀티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정훈 선수가 작년 시즌 문제는 타격이 부진했다는 점이죠. 2할 4분 우리 다율의 OPS 2.620 타만 물론 32타점에 그쳤는데 일단 OPS가 급감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여러 가지 좀 불운에 시달린 것도 있긴 해요. 왜냐면 일단 작년에 햄스트링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빕이 솔직히 좀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바빕이 통산 3할 3푼의 바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바빕 네, 3할 4푼 6리 그 다음에 2021년에도 3할 3푼 1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반등의 가능성은 분명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컨택트율가 높은 투구수 그러니까 눈이 살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훈 선수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히 그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저도 안 했던 것 같고 기억이 간당간당하니까 정훈 선수의 작년 스탯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뭐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성관이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즌 보면은 2할 4푼 5리 타율을 3할 1푼 7리 출루율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순 출루율이 6푼 타출 갭이 한 7푼 1리 정도 됐는데 막 좋진 않은데 막 나쁘진 않고 다음에 통산 정훈 선수의 이 타출 갭이 8푼 4리 정도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 좀 그 쇼킹했던 건 당 타율이 굉장히 급감한 점이에요. 4회 2푼 7리 4회 3푼 8리였는데 20년 22년에 작년에 3할 3리로 곤두박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에이징 커브인가?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에이징 커브가 하면 제일 먼저 떨어진 게 장타 능력이니까요. 예, 근데 일단 눈은 살아있다는 거는 뭐 고무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볼쌈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물론 볼쌈이 훌륭한 편은 아니었지만 악화가 좀 되었어요. 수치상에서 2020년에 56개 보이넷 삼진 85개 그
그다음 22년 68개의 보이넷 89개의 삼진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32개의 보이넷 66개의 삼진이었어요. 좀씩 이제 안 좋아졌죠. 그래서 아직 뭐 속단은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정훈 선수도 이제 올해가 만 36세 시즌을 맞이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뭐 아주 없다고 솔직히 말은 못 하겠긴 해요.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지난 시즌에도 최소한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건재한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타격에서 회복이 뭐 완전히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2년 좋았던 시즌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루수로서 출장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수비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분명히 있고 하다못해서 일루 수비 강화로도 나올 거예요. 경기 후반에. 그러니까 정훈 선수가 주전 일루수로는 못 뛴다고 전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출전의 비중이 절반을 조금 넘는 선에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수치로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 에이징 커브가 아예 아니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전형적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오는 가장 흔한 부상 중에 한 개다 보니까 사실 햄스트링이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지는 부위라서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뭐 다행적인 거는 우리 팀에 이제 1루를 경쟁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정훈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 그러니까 1루 수비수로서의 역할만 잘해주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게 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뭐 정훈 선수가 못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훈 선수가 만약에 지난 시즌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팀 입장에서 막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1루로 볼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있고 정훈 선수는 타격이 작년같이 좋지 못할지언정 1루 수비수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수비 폼 전혀 안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소식도 좀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라이브 롯데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